안녕하세요. 심심연구소 엄지영, 함효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TCI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기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TCI를 통한 기질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사회적 민감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 민감성 기질을 통해 아이들을 이해하고 양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민감성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이 나타내는 신호를 얼마나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기질을 말하는데요. 칭찬, 격려 또는 찡그리거나 미소 짓는 표정 같은 사회적 보상 신호나 타인의 감정이 타인이 나타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자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경우에는 타인의 칭찬이나 표정 변화 등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신의 행동을 달리함으로써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민감성이 낮을 경우에는 타인의 평가나 감정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감정에 더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낮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경우에는 정도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사교적이고 타인과 친밀하고 또 정서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런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좀 잘 받거나 또 그 안에서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지나치게 되면 좀 의존적인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좀 사회적 민감성이 낮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그런 경향이 강해서 뭔가 할 때 혼자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좀 편안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럿이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공동작업이나 협동, 협력 이런 것들을 좀 힘들게 느끼거나 불편해할 수도 있고 또 먼저 이렇게 나서서 대인관계를 맺는 일도 좀 드물 수 있고요. 대인관계를 맺게 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하고 맺기보다는 좀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오랫동안 교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과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이야기에는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때로는 타인의 감정적인 호소나 감정적인 이야기들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기보다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 또는 냉정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기도 합니다. 온탕과 냉탕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정 많고 따뜻한 사람으로 느끼기도 하고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사람은 차갑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겠어요. 점수가 좀 극단적으로 나올수록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민감성 역시 이 기질의 점수가 높냐 또는 낮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하는데도 좀 달리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 아이, 관계 속에 내가 있는 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을 잘 배려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마음을 또 잘 헤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상대방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잘 드러내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이 아이들은 인정과 평가에 민감하면서도 이 아이들 역시도 자신만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두루 살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아이의 의견이나 감정이 좀 수용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최소한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아이가 건강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사회적 민감성이 좀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측면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또 친구를 사귀는 거에도 관심이 그닥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대인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인지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좀 유추해 본다거나 또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저 친구라면 좀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것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이와 부모님의 기질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 사회적 민감성이 아이는 높은데 부모님이 낮은 경우라면 아이의 정서적 욕구를 잘 알아차리고 채워주실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정서적 측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이는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데 부모님이 높은 경우라면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아이가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우울한 건 아닌가? 다소 걱정스럽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과 다르게 아이는 혼자만의 활동, 혼자만의 시간이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따라서 아이만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 주시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질 유형을 이루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아이들의 기질은 어느 한 기질이 높거나 또는 낮아서 특징 지어지기보다는 이 세 가지 기질들이 섞여서 특징 지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하나하나 기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개로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질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기질이 이제 높고 낮음이 어떻게 조화되어 있는지 또 그 각 기질 안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아이들의 기질이 이제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영상이 짧은 영상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데 조금의 정보라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주부터는 TCI의 이런 복합적인 기질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심연구소 엄지영, 함효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